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어 넘어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 단어는 열화학이라는 거예요. 열화학이고, 이거 말고 이제 연력학, 그래서 뭐 분리하는 분들 연력학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는 열화학이라고 하면 돼요. 이거 말고 연력학 제2법칙도 있어요. 뭐 제3법칙도 있고, 근데 사실 제3법칙은 뭐 화학에서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근데 이제 연력 제2법칙은 나중에 이제 이게 사실은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우리가 물리에서 풀듯이 뭐 풀어낸다기보다는 화학 반응에서 나중에 반응의 자발성 그리고 평형에 대한 예측을 할 때 그때 이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합시다. 하고 이번 단어에서 이제 반응열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응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작성할 수 있어요. 열화학 반응식. 이런 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볼 거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하면요. 꼭 화학 반응뿐만 아니라 이제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 그 다음에 뭐 화학적 변화. 물리적인 변화든 화학적인 변화든 이제 에너지 출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화학 반응하게 되면 에너지 출입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제 물리적 변화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뭘 다루냐면 상변화 또는 뭐 상태 변화 이런 거 있죠. 뭐 액체가 고체되고 뭐 기체가 액체되고 고체가 기체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상태 변화. 화학 변화는 뭐 화학 반응이고요. 그 반응에서 이제 반드시 열의 출입이 있어요. 출입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개와 주의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열화학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이런 거를 하나를 이제 상정을 해요. 하나 이제 우주라는 걸 이제 상정을 하고요. 이제 우리 지구야 그냥 지구라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하나 이제 어떤 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변화, 대상, 뭐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그리고 주의는 뭐냐면 나야 나. 관찰자가 존재하는 위치를 얘기해요.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개 말고 그냥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것을 물질과 에너지 출입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라고 하는 게 크게 어떤 게 있냐면 개라고 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열린 개. 그 다음에 닫힌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립개가 있어요. 닫힌 개라고 하는 거, 열린 개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이동도 자유롭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의 출입도 일어나는 그러한 개를 얘기해요. 닫힌 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물질은 이동을 못 하고요. 에너지는 출입이 가능한 개를 얘기해요. 되겠죠? 고립개는 뭐겠어? 물질도 이동 안 하고 에너지도 이동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립개라고 하는데 좀 전에 어떤 관심을 둘 때 여기를 하나의 우주라고 하고 여기를 개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대상 여기를 이제 주의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일반론적인 그런 개를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우주는 하나의 고립개예요. 그러니까 다른 우주하고는 물질하고 에너지 출입이 없는 거고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화학 변화나 물리적인 변화의 대상은 요 개하고 이 관찰자 나 사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 개와 주의 사이는 닫힌 개예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는 거야 그러면? 닫힌 개. 요 사이에서의 에너지 출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얘를 전체를 이제 우주로 하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을 개라고 하고 관찰자가 있는 위치를 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자, 개 여기 나와 있네. 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관심을 두는 변화, 상태 변화 및 화학 반응. 주의, 관찰자의 위치, 온도 변화. 우리가 이제 온도를 잰다고 하는 것은 항상 어디를 재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주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야. 되겠죠? 관찰자 주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도가 주의와 개가 똑같을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땐 그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와 주의의 관계는 에너지의 출입이 있다. 주로 에너지 열의 출입이죠. 그래서 우리가 닫힌 개를 중심으로 본다. 아시겠죠?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 컨셉 1에 보면 반응열 있고요. 뭐 개가주에 대해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이제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반응을 쓸 때 예를 들면 이제 뭐 메탄 같은 그러한 연료 물질이 연소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CO2 기체가 되고 뭐 H2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뭐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나왔을 때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이렇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그리고 반응 물질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생성 물질과 똑같은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때 뭐가 있다고 출입이? 열의 출입이 있다고. 에너지 출입이 있다고. 되겠죠? 그럼 이게 뭐야? 개.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화학 반응이든 물리 변화든 어떤 이런 과정에서는 뭐가 있어? 에너지 출입이 있다.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뭘 나눌 수 있냐면 발열 반응과 흡입 반응을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선 이거 먼저 보고 앞에 다시 올게요. 자,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이런 게 있어요. 예, 탔죠. 발열 반응 열이 발생하는 뜻이야. 열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반응열의 종류도 많은데 여기에 이제 엔탈피라고 돼 있죠. 엔탈피가 돼 있고 기호는 H를 쓰는데 우리는 사실 H 값 자체는 구할 수가 없어요. 뭐만 우리가 얘기하냐면 델타 H 값 변화에서만 보는 거야. 상대적인 에너지 위치만을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면, 자, 메탄이 연소할 때 이게 반응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반응 물질, 여기가 생성 물질이죠. 여기는 뭐 시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반응 경로라고 하셔도 돼요.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여기가 이게 뭐야, 이게 반응이지. 이걸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 어디 있어? 나. 관찰자는 여기에 있어. 주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자, 얘는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보다 에너지가 높죠. 그러면 요 반응이 진행되면 에너지가 떨어져. 근데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잖아. 에너지가 어디로 나와? 이렇게 나와. 개에서 주위로 발생합니다. 그게 뭐야? 발열 반응이야. 열이 개에서 주위로 방출됩니다. 발열 반응이라고 그래요. 되겠죠? 이걸 뭐라 그래? 발열 반응. 그러면 온도 어디 된다고? 온도? 엔탈피 변화는 뭐냐면 엔탈피 변화는 자, 나중 빼기 처음이에요. 자, 이거 델타 H 값이에요. 델타 H는 두 위치가 정해져야 돼. 안 그러면 논의할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럼 뭐냐면 델타 H 값은 나중 상태 에너지 빼기 처음 상태 에너지야. 뭐라고? 나중 상태 에너지 빼기 처음 상태 에너지. 그리고 엔탈피라고 하는 값은 사실은 어떻게 구하냐면 엔탈피는 여러 가지 반응열 중에서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측정한 반응열을 우리가, 그러니까 반응열의 종류가 많은데 일정 압력 조건에서 측정한 열량을 우리가 엔탈피 변화라 그래. 엔탈피 변화. 그랬을 때, 자, 얘 뭐예요? 나중 빼기 처음. 자, 시스템 개라고 하는 거지. before reaction이고요. 얘는 반응한 다음에.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이 나옵니다. hit이 나왔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러면 엔탈피 변화는 얘는 뭐야? 이건 리액션 뜻이야. 리액션 뜻이고 0보다 작다.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왜? 나중 온도가 처음보다 높기 때문에 나중 빼기 처음이면 플러스 값 가지겠죠. 그래서 델타 T는 0보다 큽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항상 에너지가 낮은 놈이 안정한 거야. 뭐라고요? 에너지가 낮은 놈이 안정합니다. 에너지가 낮은 놈이. 그럼 얘는 누가 안정해? 반응 물질보다 생성 물질도 안정하다. 되겠죠? 생성 물질이 보다 더 안정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결합 에너지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결합 에너지 어떻게 따지냐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화학 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해요. 결합 에너지를 기체 상태의 화학 결합 1몰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고요. 보통 이것도 이제 보통은 우리가 구할 때 표준 상태라는 거에서 구해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값은 다 표준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뭐 기체의 압력 부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쓸 때는 표준 상태가 0도씨 1기압이었죠. 근데 열화학을 다룰 때의 표준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25도씨 1기압이고요. 됐죠? 기체라면 1atm, 온도는 25도씨, 수용액이라면 1몰 농도를 얘기해요. 이게 표준 상태야. 그래서 어쨌든 자, 기체 상태의 화학결합 1몰을 끊을 때의 필요한 에너지인데, 화학결합을 끊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반드시 흡열이에요. 일단 화학결합을 끊는 것은 반드시 흡열이야. 자, 우리가 이러한 결합 에너지로 얘기를 할 때는 사실은 루이스조를 다 그릴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요 메탄이라고 하는 놈이 자, O2랑 결합을 해요. 반응을 한다는 얘기지. 이제 루이스조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CO2가 되죠. 이렇게. 제가 개수를 다 포함해서 그린 거야, 지금. 근데 뭐가 나오냐면 H2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야? 원자의 종력에 쓰면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만 있는 거야? 원자의 재배열만. 그러면 어쨌든 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결합을 다 끊어줘야 돼. 이렇게. 그죠? 얘도 다 끊어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헤쳐모여 이런 거야. 헤쳐모여.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결합해야 돼.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되겠죠? 그러면 한번 볼까? 이게 반응은 생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 물질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발열 반응이었는데, 자, 얘네를 다 끊으면 몇 개 나와? 끊으면, 반대로 끊을 때는 뭐가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이놈이 에너지를 먹어야 돼. 되겠죠? 그래서 흡열이야. 끊을 때는. 아시겠죠? 얘네들이 반드시 에너지를 먹어야 돼. 이 반응 물질이 있는 개가 에너지를 먹어야 돼. 그럼 반드시 흡열이니까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끊게 되면은 C가 1개 나오고요. H가 4개 나오고요. O가 4개 나와요. 얘를 다 끊으면 C 하나, O가 4개, H는 똑같아. 그러면 끊은 상태가 똑같으면 에너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실제 반응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를 정말 끊어서 이만큼을 다시 되돌려놔야 돼. 근데 자, 우리가 반드시 결합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거든. 그러면 실제로는 이렇게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만큼이 나오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 자체는 어떻게 정의가 돼?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 정의가 된다고. 그런데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는 이거 반응이 플러스 값이에요. 플러스 값. 근데 실제 방향은 어때? 정말 이 방향이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부호를 마이너스로 붙여줘야 돼. 열량은 반응이 반대가 되면 부호가 반대로 돼요. 그러면 얘는 들어간 거 이만큼, 나온 거 이만큼. 그러니까 뭐야?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 주었겠죠. 그랬을 때 결합 에너지 누가 큰 거야? 생성물이 큰 거야. 그러니까 뭐야? 생성물이 더 안정한 거야. 결합 에너지가 크다. 그 말은 뭐야? 생성물이 안정하다. 우리 예전에 우리 수소 원자 만들 때 수소 원자가 이렇게 멀리 있을 때 가까이 되면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슨 이게 결합 에너지. 그지? 안정하면 이게 더 들어가겠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결합 에너지는 누가 커요? 생성물이 커. 에너지가 낮은 쪽에 결합하면 큰 거야. 두 개를 비교한다면. 아시겠죠? 얘를 뭐라 하기도 하냐면 얘를 결합 해리 에너지 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학생들이 결합 에너지 하니까 결합할 때 에너지인가? 맞죠. 결합할 때 에너지 값도 맞죠. 크기로는. 하지만 정의가 뭐야?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흡열 과정인데 얘는 또 마찬가지죠. 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반응물이고요. 여기가 생성물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 주겠죠.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활성화 이런 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때 자, 얘는 델타 H 값은 뭐예요? 델타 H 값은 0보다 크겠죠. 그죠? 이건 뭐 리액션이니까 이렇게 해볼까? 얘는 0보다 크다. 되겠죠? 흡열 과정이야. 얘는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자, 주위 온도 변화는 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 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온도가 떨어지겠네.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엔탈피 변화는 먼저 뭐야? 델타 H 리액션은 0보다 큽니다. 주위의 온도 변화는 0보다 작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질에 비교하면은 반응물질의 에너지가 낮습니다. 반응물 에너지가 낮습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결합 에너지는 위에 하나 그어서 위로 올려주고 누가 커? 얘가 큰 거야. 근데 실제 반응은 들어갔다가 요만큼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합 에너지는 누가 커요? 반응물질이 더 큽니다. 반응물질이 안정합니다. 무슨 말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요, 제 핸드아웃에 보면 발열 반응에 그 그림이 없지? 빈칸만 있지? 거기다 그려봐라. 그런 얘기였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한번 다시 정리해보자. 그죠? 여기 보면은 자, 엔탈피 변화는 사실은 이제 표준 상태라면 보통 이렇게 써줘요. 표준 상태라면 이렇게 노트라 써도 돼요. 델타 H 노트. 요 말이 뭐냐면 요 말이 표준 상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표준 상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표준 상태는 뭐라고 여기? 25도씨 일기압 조건이고요. 용액이라면 1몰 농도, 1몰 퍼 리터짜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중요한 뭐야?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구했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이야. 아시겠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표준 생성 엔탈피 쓰는 이유가, 일정 압력 곳에서 쓰는 엔탈피를 쓰는 이유가 반응열이 되게 많거든, 종류가. 많지는 않지. 뭐 내부 에너지랑 뭐 엔탈피 두 개 있는데, 보통 내부 에너지 안 쓰고 이걸 쓰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 공간이 뭐야? 1atm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 정도만 일단은 확인을 해 두시면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요, 뭐 물리 시간에도 하셨을 거고 중고등학교 때 다 했을 거기 때문에, 자,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량 계산이야, 사실은. 열량 계산. 뭐라고? 열량 계산. 열량 계산을 해보자, 열량 계산.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거 알죠? 뭐 중학교 때 이거 나오잖아. 뭐 낮에는 뭐 육풍, 밤에는 해풍 뭐 이런 거 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비열 같은 거 하죠. 자, 비열은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증가 필요한 열량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물질하면 순물질에 돼 있죠. 이거 왜냐면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야? 물질의 종류가 같으면 같고 물질 종류가 다르면 다르다, 그런 뜻이야. 심지어는 같은 화합물이라 할지라도 상태에 따라 달라, 상태. 무슨 말이냐면 얼음이냐 물이냐 수증기냐 그게 따라 달라. 그래서 어쨌든 비열을 주게 되면 어떤 물질인지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물질 특성이다, 그런 얘기야. 되겠죠? 자, 단위는 여기 보니까, 자, 이게 뭐냐면 칼로리 퍼 그램 도스예요. 항상 내가 알고 싶은 건 끝에 있는 거지, 그지? 필요한 열량. 기준이 뭐야, 기준이? 어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비열이 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비열이 크다. 그 말은 그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씨 올려 필요한 열량이 큽니다. 그 얘기고요. 비열이 작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물질 1g의 온도를 또 필요한 열량이 작다. 그러면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비열이 큰 물질은 비열이 작은 물질보다 온도가 더 잘 올라가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됐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연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연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그냥 1도씨 증가하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어떤 물질 그냥 덩어리, 몇 덩어리인지는 모르겠어. 그럼 얘는 뭐냐면, 단위가 뭐냐면 열량이 단위니까 이렇게 칼로리 쓰는 거야. 퍼 도스예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랬죠. 얘는 칼로리 퍼 그램 도시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 차이는 뭐야? 질량이 얘는 1g 기준이고 얘는 질량 기준이 없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우리가 보통 비열을 소문자 C를 써요. 그리고 영어로 이제 specific heat capacity 그러고요. 연용량을 heat capacity 그러는데 얘는 대문자 C예요. 그러면 자, 연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이야. 그래서 얘가 지금 칼로리 퍼 그램 도시거든.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그램을 곱하면 뭐가 나와? 얘는 지워지고 칼로리 퍼 도시만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용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니야.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A라고 하는 물질의 비열이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예요. 대표적인 이제 물의 비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물질은 0.5 칼로리 퍼 그램 도시야. 그러면 두 물질은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야.
왜? 비율이 다르거든? 자, 그런데 제가요, 얘를 50g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얘를 100g을 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자, 얘를 연용량을 구해라 하면 연용량 어떻게? 연용량. 구해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되겠지? 얼마야, 얘는? 50칼로리 퍼 도시야. 그러면 내가 1칼로리 퍼 그램 도시인짜리 물질을 50g 갖고 와서 1도시를 내면 50칼로리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100g 갖고 왔으면 얘는 얼마야? 곱하면 50칼로리 퍼 그램 도시야. 어쨌든 연용량 어때? 연용량 똑같아. 같은 물질이에요? 아니야, 다른 물질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물질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 그래? 연용량이라 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연소율이라는 걸 이제 앞으로 계산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거든. 자, 연소율은 뭐냐면 이런 거야. 어떤 연료를 태웠을 때 도대체 얘가 그램당 도대체 얼마 나와? 예를 들자면 얘가 그램당 몇 칼로리 열이 나와? 이렇게 연료 연소율을. 그럼 뭐 예를 들면 연료 같은 거 많잖아. 뭐 메탄올 같은 것도 있고, 알코올, 그다음에 마시는 거, 에탄올도 있고요. 그죠? 뭐 메탄 같은 것도 있고 등등도 많겠지, 그지? 이런 거 비교하면 어떠냐면 얘를 그람당 얼마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으면 내가 필요한 열량이 얼마일 때 연료를 몇 그램 태우면 되는지, 또 똑같은 연료를 갖고 왔을 때 누가 더 싸고 비싼지에 따라서 경제성도 따질 수 있고, 그죠? 근데 내가 이거 열량을 어떻게 돼? 어떻게 막 측정할 수 있어? 아니야. 이 물질을 태워서 발생한 열을 측정해야 돼. 이 물질을 태워서 발생량을 쳐야 되는데 이 발생량이 다 어디로 가는 걸 내가 잴 수 있어야 되잖아. 그 잴 때 뭐냐면 얘가 보통 이제 물의 온도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이어든 열량. 되겠죠? 물의 열량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반응열을 계산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열량을 계산 어떻게 계산하냐면 열량 이렇게 계산해요. 다 알죠? 이거 열량. Q는 CM 델타 T 이렇게 구하죠. 자, 얘가 뭐야, 얘가? C. 얘는 비열. 얘는 뭐야, 얘는? 질량. 얘는 온도 변화예요. 자, 좀 전에 우리 비열 단위 어떻게 해서 주로 어떤 거 써? 칼로리 퍼 그램 도씨 곱하기 질량 보통 어떤 거 써? 그램 곱하기 얘는 도씨. 뭐 켈빈으로 주어져도 1켈빈 차이나 1도 차이나 똑같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어차피 켈빈으로 하나 섭씨로 하나 똑같아요. 차이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지워지고 뭐 나와? 칼로리가 나와요. 그리고 참고로 자, 이렇게 돼요. 자, 4.2줄은 1칼로리야, 일반적으로. 뭐 이거를 뭐 4.18 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겠죠? 우리가 뭐냐면 4.2줄에 1을 하면 1칼로리 나옵니다. 발생합니다. 이거를 1의 열당량 그래. 그럼 반대로 얘를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그지? 열을 공급해주면 이만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열의 일당량 그래. 열의 일당량 이렇게 가는 건 1의 열당량. 똑같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를 칼로리가 아니라 줄 퍼 그램 도시리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칼로리와 줄의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지. 되시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1-2의 반응열의 측정이 있죠? 네, 거기 이제 비열이고 쭉 있어. 여기 보니까 거기 비열 동그라미 있고 거기 이그젠플 하나 있죠, 그죠? 한번 해볼까? 20도씨의 물 100ml를 가열해서 55도씨로 가열하기, 뭔 말이야? 가열해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55도씨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 계산이다, 그런 얘기지. 자, Q는 뭐라고? CM 델타 T다. 되겠죠? 그러면 이 델타 T는 뭐야, 사실은? 델타 T는 T 처음, 나중, 마이너스 T 처음이죠. 뭐 가열했다면. 왜냐면 가열했다면 나중으로 좀 더 클 거니까. 열량은 항상 우리는 계산할 때면 플러스로 해, 열량 계산은. 이제 부호로 따질 때는 그냥 들어가냐 나왔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죠? 자, 이때 여기가 뭐냐면 물의 비열이 뭐냐면 1칼로리 퍼 그램 도시래요. 질량은 지금 부피로서 부피 100ml.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의 밀도를 안 준다 할지라도 안 줘도 그냥 일반적으로 1g per ml예요. 그래서 얘는 어쨌든 100g이네. 그치? 100g이고. 자, 온도가 나중 온도가 55고요. 처음 온도가 얼마였죠? 20이었어. 그지? 20도씨가 되겠네. 그지? 그럼 구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야, 이게? 뭐 그램 지워지고 도시 지워지고 얘는 133인가? 33인가? 그럼 얼마야, 이거? 3300 칼로리가 되겠네. 그지? 요만큼의 열을 주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쪽에 3번을 보시면 에탄올의 연소 실정이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에탄올을 연소시켜서 에탄올은 CH3, CH2, OH가 에탄올이에요.
아시겠죠? 자, 얘를 뭐 이렇게 쓰기도 해. C2H5OH 똑같은 거야. 얘를 연소시켰을 때 도대체 연솔이 뭐냐? 연솔이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연소열은 뭐 칼로리 퍼 그램 연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칼로리 퍼 뭐 몰 연료 하든지 보통 칼로리 하면 이게 보통 킬로칼로리 써. 몰은 크기 때문에 단위가 어쨌든 뭐 그렇게 쓴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람당 연소열, 몰당 연소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줄로 쓰든지 킬로줄로 쓰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연료의 질량이 들어가면 되고 여기는 연료의 질량에 대해서 여기는 발생한 열량이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얘를 이제 연소를 시켜요. 연소를 시켜서 뭐를 가열시키냐면 물을 가열시키는 거야. 그럼 내가 에탄올 가지고 물을 가열시키게 되면은 모든 열이 다 100% 이렇게만 가겠어요? 안 가지, 그지? 물론 내가 램프 켜가지고 알코올 램프 켜가지고 물론 알코올 램프는 메탄올 담겨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담겼다고 생각해봐. 태웠는데 그 열이 언제 다 물에만 가? 아니지. 주위로 퍼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정하고 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거기 보면은 에탄올의 연소를 측정하기 위해서 물 200ml를 가열하였다. 이때 에탄올의 연소로 발생한 열량은 모두 물에 전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다.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뭐를 구해야 돼? 자, 물이 얻은 열량이 바로 뭐야? 물이 얻은 열량은 바로 어떤 거예요? 연료의 연소를 통해 연소로 발생한 열량이야. 되겠죠? 자, 물이 얻은 열량은 뭐야? 연료 연소를 발생. 뭐 이걸 구해야 되잖아, 일단. 그리고 열량을 뭐로 나눠야 돼, 사실. 질량 나눠야지, 연료의 질량으로. 어쨌든 얘는 어떻게 가냐면 얘는 자,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CH2 물 MH2 곱하기 TH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렇게. 자, CH2 한번 보자. C는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1 칼로리 퍼 그램 도시예요. 그 다음에 자, 질량 보자. 질량 200ml라고 했어. 특별한 거 아니면 200g 쓰시면 돼요. 200g.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얼마냐면 자, 거기 보니까 물의 온도가 연소 전에는 20도, 연소에 80.5도래. 얼마야? 67.5도씨네, 그지? 67.5도씨 하게 되면은 얘가 얼마 그래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게 발생 열량이잖아. 얘를 뭐로 넣으면 되냐면 얘를 요 값을 여기다 놓고 얘를 뭐로 넣으면 되냐면 사용한 연료의 질량. 연소 전의 질량이 더 많고 크고 연소 전의 질량이 더 작겠지 썼으니까, 그죠? 그 값이 얼마냐면 2g이래. 2g 나누게 되면 여기는 칼로리 단위 나올 거고 여기는 그램 나올 거고 이렇게 구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g당 연소를 구한다. 가정 조건이 뭐야? 에탄올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은 다 어디로 갔다? 물에만 갔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된다. 자, 우리가 반응열을 측정할 때 이제 화학에서 이제 반응열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뭐 다 나와. 문제는 다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측정, 실측, 진짜 정말 실측하는 거야. 이건 실측. 정말 실험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 생성 엔탈피나 결합 이런 것들은 어떤 자료를 주고 해석하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주고 해석해라. 되시겠죠? 그랬을 때 측정하는 방법이 여기 보니까 일정 압력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죠. 일정 압력에서 그러니까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측정하는 방법, 표준 생성 엔탈피를 이용하는 방법, 결합 해리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 여기 이제 해리라는 말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헬스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엔탈피라고 하는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서 그래요. 상태 함수라서 그래요. 그것도 좀 이따가 나중에 합시다. 상태 함수라서 그래요.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측정하는 방법은 일정 압력 또는 어디 있다는 거야. 일정 부피에서. 일정 압력에서 측정한 반응열. 일정 압력 측정한 반응열을 우리가 뭐냐면 얘를 엔탈피라고 하는 거야. 되겠죠? 자, 일정 압력에서 측정한 것을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거고, 일정 부피에서 된 것을 우리가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변화인데 사실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풀어낼 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일정 부피 전량 측정하는 것을 거기 뭐라 되어 있어? 반응층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 그 다음에 일정 압력에서 되는 것을 엔탈피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를 먼저 보고 가죠. 자, 여기 보면은 일정 부피에서 이제 변화를 보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봄배 열량계라고 하는 봄 열량계 또는 봄배 열량계. 이게 폭탄.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지금 요 안에서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이제 샘플이 있는 거야. 여기에 시료가 있는 거야. 요 시료를 연소를 시켜. 발생한 열은 다 어디로 가냐면 여기 물에 가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 열량계에도 가. 열량계. 되겠죠. 발산열이 여기도 가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인슐레이티드 컨테이너라는 뭐냐면 요 안에가 외부랑은 열의 출입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떠한 열은 얘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이때 발생한 열이 물에도 가고 열량계에도 가요. 열량계에도 가요. 되겠죠. 자, 사실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시료를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시료 질량을 재요. 되겠죠. 이거 사실 기구가 있어. 이거 다 이제 다 디지털 기계다. 이게 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사실은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범에다가 요 안에가 다 닫혀 있거든요. 여기가 일정 부피에서 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안에 탈라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기 있어야 돼. 공기 중에 뭐가 있어요? 산소.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구멍이 2개 있는데 그 구멍이 뭐냐면 이제 그 여기는 이그니션 와이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사실 여기 구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산소를 주입하는 기구가 있어. 산소를 주입을 딱 하잖아. 그럼 산소 다 주입되잖아. 그럼 픽하고 꺼져.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하냐면 이제 스파크를 딱 일으켜 줘요. 그래서 연소를 시켜. 시료를 연소를 시켜. 연소를 시키게 되면은 그 연소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반응열이 발생하겠지, 그지? 반응열이 나타날 거 아니야, 그지? 이 반응열이 어디로 가냐면 일단 저쪽에 있는 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열량계한테도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 발생한 열량을 그러니까 물이 얻은 열량과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이 시료의 질량으로 나눠서 계산도 해줘. 기계가. 우리 처음에 샘플 질량을 찍어서 넣어줘. 컴퓨터에다가. 그럼 알아서 찍어서 나와. 그럼 뭐냐면 자, 요 발생 열량을 얘랑 얘를 구하면 되는데 얘 다 뭘로 구하면 돼? CMT로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문제에서 어떻게 주냐면 이 반응률을 구할 때 보통 어떻게 주냐면 물의 비열. 우리는 문제를 푸는 거니까 실제 실험할 때는 내가 초기에 물의 온도만 찍어줘. 샘플의 질량 넣어주고 초기 물의 온도만 넣어주면 얘네가 알아서 계산해서 나한테 알려줘.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자료를 주는 거니까 물의 비열, 물의 처음 온도, 그 다음에 물의 나중 온도를 주는 거야. 그게 뭐야? 이게 델타 T잖아. 그지? 물의 비열. 그 다음에 물의 질량도 줘요.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물의 비열, 물의 질량, 물의 온도 변화를 알면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열량에서 뭐냐면 이거 뭐냐면 얘는 열량계의 열 용량으로 줘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나는 열량계의 열 용량에다가 뭐만 하면 돼? 얘만 하면 되지. 얘는 이미 비열하고 질량 곱한 값이니까. CM 온도가 똑같을 테니까. 물의 온도 변화나 온도 똑같아야 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발생한 열량은 자, CH2O 플러스 곱하기 MH2O의 온도 변화 되겠죠? 플러스 C 열량계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구하는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약간 더 복잡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되시겠죠? 일정 부피 됐다 그런 얘기야 이거. 여기 반응해서 부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여기 보세요. 여기는 지금 산소 기체가 5몰 있어. 그치? 기체가 5몰이고 여기는 기체가 몇 몰이야? 4몰이야. 그러면 기체의 몰수가 변했기 때문에 뭐가 변해야 돼? 부피가 변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일정한 용에 담아놨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고. 내가 얘를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했다면 기체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 줄어야 돼. 그죠? 네, 실제로 용기 부피가 줄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고. 되시겠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예 여기에 있는 물과 열량계를 그냥 토탈로 해서 그냥 아예 걔를 열량계의 열용량이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훨씬 편해지지. 왜? 물의 온도만 재면 되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낸 문제인 거야 지금.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물의 온도 변화는 요거야. 얘가 초기 온도고 나중 온도고. 그러면 델타 T라고 하는 것이 얼마예요? 14.5인가?
O2C고요. 얘는 뭘 준 거야? 아, 이거 준 거야, 이거. 물과 열량을 다 합쳐서.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곱해서 뭘 하면 돼? 얘를 나누면 돼. 그죠? 메틸 하이드로아진의 질량 나누게 되면은 열량을 구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본 열량계, 분배 열량계 이렇게 구한 걸 우리가 뭘 하냐면 얘를 델타 E,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라고 하고요. 얘를 어떻게 쓰냐면 얘를 열량은 Q를 쓰는데 이때에는 일정 부피 하에서 잰 거므로 이렇게 부피를 써줘요. 이렇게 V, 볼륨. 아시겠죠? 써준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 했네? 달아놓고도 지금 딴 소리. 이게 구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라는 건 뭐야? 반응을 통해서 나왔다 그런 얘기야. 마이너스라면 발열 반응이니까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태우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바꿔놨네? 몰로 바꿔놨네. 그 뭐냐면 4g당 이게 나왔어. 그지? 그러면 1몰당 얼마나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몰당으로 바꿔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엔탈피는요.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일정 압력에서 재는 거야. 일정 압력. 이게 커피컵 열량계라고 하는 건데 뭐야? 되게 모양은 후져 보여. 그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열량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되겠죠? 뭐 인슐레이터 가급적 하는데 얘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얘를 가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해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반응 시스템하고 이 주위가 뭐야? 연결돼 있다는 얘기야. 왜? 웨이브 압력에서 일정한 거니까.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 이제 연소를 시킬 때 여기 이제 구멍이 있어야 돼. 구멍. 무슨 구멍이 있어야 되냐면 산소가 주입되는 구멍이 있어야 돼. 그렇단단 말이야. 앞에 거는 달라. 얘는 뭐가 일정한 거야? 일정 압력에서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델타 H를 하는데 얘를 이렇게 써. QP라고 써 일단. 됐죠? 우리가 쓰는 거 대부분 다 이거야. 그런데 자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얘는 뭐냐면 에탄올을 가열했을 때 발산량이 어디로 가? 물에만 간다. 좀 전에 봤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낸다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거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표준 생성 엔탈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보니까 표준 상태, 그죠? 만약에 용액이라면 1몰 농도. 그런데 표준 상태에서 연력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화합물 1몰이에요, 기준이. 그걸 우리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 부른다 그런 얘기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우리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쓰거든? 델타 HF 노트라고 써, 이렇게. 델타 HF의 노트인데, 자, 이때 만약에 내가 뭐 CO2 가스에 대한 거다. 그러면 어떻게 쓴 거야? CO2 가스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 나오겠지 뭐. 그지? 그리고 단위는 킬로줄 퍼 몰이야.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형태의 혼돈소 물질은 뭐야? 그럼 얘는 C하고 C 고체예요. 그 다음에 O2 기체를 2분의 1, 이렇게 반응하면 됐지, 이렇게. 이 반응은 뭐, 이렇게 CO2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열량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따지는데, 여기 보니까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의 혼돈소 물질의 엔탈피는 0이래.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표를 제가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어디가 0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 0이 없냐? 여기 지금 0이, 혼돈소 물질이 없네. 혼돈소 물질 없어요, 지금. 네. 없어요. 그죠? 네. 좀 그러네. 혼돈소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델타 HF 노트에, O2 같은 거. O2 기체 있잖아요? 이거 0이에요. 0. 근데, 자, 델타 HF 노트에 O3 있잖아요? 이런 건 0이 아니다. 그럼 즉 뭐야? 25도씨 일갑 조건에서 O로 이루어진 원소 중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는 오존이 아니라 O2란 뜻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자, 델타 HF 노트를 이용해서 반응률을 구하는 방법은 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생성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질의 표준 생성 엔탈피의 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반응이 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요게 반응해 가지고 CO2랑 H2 돼 있죠. 그죠? 이거는 뭐야 지금? 이게 반응해 가지고 그래파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물질 이건 뭐야 지금? 이게 뭐 만드는 거야? 에탄올의 표준 생성 엔탈피를 구한 거야 이거는. 되겠죠? 여기 에탄올이 뭐 어디 없나? 에탄올 C2 여기 있네. 여기 요렇게. 요게 마이너스 277점
7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할 때 이제 여기서 요 표준 엔탈피 값 이거 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카본 보면은 여긴 다이아몬드예요. 지금 이건 다이아몬드고요. 얘는 그래파이트는 이게 델타 HF 노트 값이 얼마인 거야 이거? 그래파이트는 0인 거예요. 0. 그러니까 25도씨 일기압 조건에서 다이아몬드는 25도씨 일기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가 않아. 기본적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얘네들은 다 0이에요. 0이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 벤젠 있죠. 벤젠하고 산소랑 반응해서 CO2랑 물이 연소 반응이네. 연소 반응이야 일단 그지? 연소 반응이니까 이건 무슨 반응이냐면 발열 반응이야. 물질이 탔으니까 값이 뭐로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나올 것 같아 일단 그지? 자 그런데 자 어떻게 구하냐면 자 표준 생성 엔탈피 값 생성물이 뭐야? CO2에 대한 값이죠. CO2에 대한 값 곱하기 6 되겠죠. 근데 이거 단위가 뭐야? 몰이야 몰. 이게 다 킬로그램/몰이거든 이게 단위가. 킬로그램/몰이기 때문에 이게 몰이야 몰. 6몰 곱하기 얼마. 그 다음에 3몰 곱하기 델타 HF 노트 H2 마이너스 자 얘고요. O2는 뭐야? O2는 이거 0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 경우에는 O2 기체다 그러면 아예 그 값을 주지도 않아. 0이라 주지도 않아. 왜? 0인 거 알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네, 몰은 다 지워지고 킬로줄만 나오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얘기야. 됐어요? 네,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자 수행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수행 경우는 1몰 기준인데 얘는 누가 기준이냐면 델타 그러니까 델타 HF 뒤에 H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반응에 대한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얘는 자 만약에 물속에서 매우 안정화된다. 안정화된다는 건 뭐야? 안정화된다는 건 발열 반응이잖아. 특히 이렇게 알루미늄 3 플러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엄청 안정해져요. 물 분자에 둘러싸면 수화가 되면서 무척 안정해지거든요. 예, 그런 경우라면 걔네들은 뭐야?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105.6km몰 돼 있잖아. 그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결합 해리 이거 한번 해볼까?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어떤 거냐면 루이스 구조를 그려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결합 에너지를 구해야 되고 여기서 조심할 건 어떤 거냐면 자,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지금 델타 HF 노트의 누구 값? O2 기체 값은 얼마였어 이게? 0이었지. 그런데 결합 해리 에너지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자, O2의 결합 해리 에너지 값은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그죠? 얼마예요? 495kJ/몰이야. 495kJ/몰. 이런 결합 1몰에 대해서 끊는 게 되겠죠. 산소 분자니까 1몰 있는 거지. 그죠? 그럼 뭐야? 반드시 끊을 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호돈소 물질이라서 이건 0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제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야? 결합을 끊었다가 만드는 거지. 그지? 결합 에너지는 어디로 정의됐다고? 이렇게만 정의됐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지. 다 플러스지. 결합 에너지니까. 그래서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래서 대부분의 델타 H 값이 델타 H라고 하는 걸 구할 때는 나중 것 빼기 처음인데 결합 에너지로 구할 때만 유독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딨어? 어떻게 하는 거야?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 마이너스 생성물인 거야 이건. 왜? 실제로 결합 에너지는 뭐로 돼 있어? 그냥 플러스 값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만약에 구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만약에 좀 그래? 이거 해보자. 만약에 메탄 같은 거 한다. 만약에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메탄 이거는 항상 결합 에너지는 반응식을 봤을 때 상태도 잡아야 돼. 상태에 대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준해서 쓰시면 돼요. 예, 상태 구별 없이 써라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CO2 기체가 되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그냥 기체 상태라고 할게요. 이렇게 일단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돼요. 루이스 구조 전부 안 찍었어요.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되고요. 자, 반응물의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4몰, 이게 사실은 몰이지 몰. 곱하기 1몰당 기준했을 때 자, 여기는 결합 에너지는 D로 써요. 자, CH 결합 몇 개 있어? 4개 있는 거야. 4몰. 요거 1몰당 4몰 있다 이런 얘기야. 이 단위는 뭐야? kJ/몰 단위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여기는 뭐야? 2몰 있는 거야. 2몰에 DOO 이중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이게 반응물의 결합 헬 에너지의 합. 마이너스, 자 얘는 뭐야? 얘는 CO2인데, 자 얘는 CO 결합이 몇 몰 있어? CO 결합이 2몰 있는 거야. 2몰 곱하기, 자 D에 CO 결합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4몰 4몰에 대해서 얼마? D에 OH 결합.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것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나왔다는 것은 얘의 결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가 반드시 플러스니까 둘 다 플러스야. 요 값도 플러스, 요 값도 플러스란 말이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이게 이런 거야. 결합 해리 에너지의 크기를 통해서 뭐야? 얘가 지금 3중 결합, 똑같은 원소에 대해서 2중 결합, 단일 결합. 그지? 결합 길이가 어떻게 돼? 길어지고 있어요. 그죠? 네, 결합 길이가 길어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돼요. 결합 길이가 같은 결합에 되면 이제 CO 결합인데 CH 결합이든 같은 결합이 된다. CC 결합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합 길이가 짧아지고 S 캐릭터가 커지면 결합이 스트롱해져요. 그래서 얘를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를 뭐 쇼트, 결합이 쇼트하고 S 캐릭터가 크면은 결합이 스트롱해진다 이런 얘기야. SSS 되겠죠?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 S 캐릭터가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만약에 이런 결합이 있으면 얘는 호소비탈이 뭐야? sp3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호소비탈이 뭐야? sp2죠. 그 다음에 3중 결합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뭐야? sp지. 그러면 여기는 전체 4개 중에 s가 하나야. 전체 3개 중에 s가 하나. 전체 2개 중에 s 하나야. 그러면 s 캐릭터가 얘는 50%야. 50%. 얘는 25%. 되겠죠? 얘는 33.3% 되겠지. 그지? S가 크다는 S는 뭐냐면 동글뱅이기 때문에 원자핵이 잘 끌려가 있어. 그러니까 결합이 강한 거야. 핵에 끌려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또는 다중결합을 하게 되면 단일 결합보다는 다중결합. 이렇게 되면 어떻게 결합 길이가 짧아져.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구할 수 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얘는 보니까 여기가 지금 메탄이고요. 여기는 Cl2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얘는 지금 CH 결합에서 H 하나 떼고 그다음에 Cl을 떼서 Cl 하나 붙인 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과물이 얘가 CH3의 Cl이고요. 얘는 HCl인 거야. 그럼 얘는 결국 뭐냐면 CH 결합과 Cl 결합을 끊어서 얘네를 두 개를 끊어. H는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만 끄는 거지, 그지? 얘도 C 하나 끊고, 이 다음에 얘는 뭐냐면 C와 Cl 결합을 만들고, 얘를 만들고 HCl 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럼 뭐냐면 CH 결합을 끊고 ClCl 결합을 끊어서 CCl 결합 만들고 HCl 결합 만든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무슨 반응? 결국에는 발열이지. 이 결합 에너지 크다는 얘기 아니야. 즉 얘네들의 결합 해리 에너지의 합이 얘보다 큽니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예. 왜냐하면 결론을 쓸 때 어차피 여기 CH가 또 3개 있지만 여기도 3개이기 때문에 똑같아. 어차피 상쇄되니까 그렇게만 비교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예. 되시겠죠? 그래서 결합 헬 에너지는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니까 CH 결합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죠. 근데 2몰 있잖아. 12몰 CH 결합. 그 다음에 여기 CC 결합이 하나 있는데 이게 2개 있잖아. 그러니까 2몰에 대해서 CC 결합 플러스 O2 결합이 7개 있는 거잖아. 7몰에 대한 O2 결합.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2개 있는데 8개 있으니까 4개 있으니까 8개 CO 결합. 여기는 하나 2개 있는데 6개 있으니까 12개 12개 OH 결합해서 쭉 반응을 쓰게 되면 얘는 발열 반응이네요. 그럼 결합 에너지가 누가 큰 거야? 생성물 쪽의 결합 에너지가 더 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넘겨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헬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델타 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상태함수예요. 일종의 상태함수예요. 상태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로는 상관이 없어. 경로는 상관이 없어. 경로에 무관한 거야. 그냥 처음과 나중만 동일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얘가
메탄과 O2가 타서 반응해서 이렇게 바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쳐 오거나 어차피 여기 에너지의 합은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어떤 반응을 주고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여기 보시면 자, 요거 메탄하고 O2 반응해서 CO2, H2가 가는 반응 있지? 요게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890이에요. 그죠? 어딨어 이거? 아, 여기는 가스구나. 가스가 있어 여기. 그지? 이게 얼마야? 802지. 그 다음에 여기는 H2O 가스, 여기 H2O 리퀴드거든요. 액체보다 기체 에너지 높잖아. 이게 뭐야? 요 에너지는 그럼 뭐냐면 요 88kJ를 뭐라 하냐면 물의 기화열인 거야. 근데 기화열 몇 배? 2배겠지. 왜? 2몰 있으니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해서 하면 어떻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헬세 법칙이야. 경로에 상관없다. 그럼 여러분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 주고 얘 준 다음에 얘를 구해봐 이렇게 물어봐. 그림으로 주면 훨씬 편해. 왜? 그림으로 주면 그냥 수식만 보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식으로 주게 되면 좀 헷갈리는 거야. 어떤 거냐면 여기가 있구나. 자,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거기 1-2에 보면 맨 아래쪽에 헬세 법칙이라는 게 있죠. 헬세 법칙 거기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C 플러스 뭐 이런 거죠. 구하기를 이런 거 구해보래. C S 플러스 2분의 1 O2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CO 가스로 가는 반응열을 구해봐라. 주기를 뭘 줬냐면 CS O2가 반응해서 CO2로 가는 반응에 대해서 얼마를 줬냐면 델타 H 값을 마이너스 393.5를 줬어요. 마이너스 393.5 kJ를 줬고요. 그 다음에 ECO 가스 플러스 자 O2 가스가 ECO2가 됐는데 요거의 델타 H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566.0 kJ이래. 그럼 나의 바람은 뭐냐면 오른쪽에는 CO가 있어야 돼. 그지? 여기 CO 있는 게 누구 있어? 이거 있네 이거. 그죠? 그럼 얘를 한번 뒤집어봐. 뒤집으면 ECO2 가스가 ECO가 되고요. 그 다음 플러스 O2가 돼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거 한번 지워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델타 H는 요거는 마이너스 델타 요거 뒤집은 거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566.0kJ야.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는 CO2 여기도 CO2니까 화살표의 오른쪽 화살표의 왼쪽이니까 더하면 지워질 수는 있는데 여기는 CO2에 CO2잖아. 그럼 여기다가 2배 주고 2배 줘봐. 이렇게 2배. 곱하기 어떻게 돼? 곱하기 2를 해야 돼 이거. 그래서 두 식을 더해. 되시겠죠? 두 식을 더한 다음에 이제 될 거 나오겠지. 그지? 2 곱하기 마이너스 393.5 더하기 566.0을 한 다음에 보니까 얘는 지워진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보니까 ECS 플러스 여기가 EO2고 O2니까 여기 O2가 되겠죠. 여기가 뭐가 되냐면 ECO가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야? 1몰 2분의 1몰 1몰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 값을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지. 무슨 말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할 때 얘를 2분의 1로 나눠서 더해도 되고 얘를 2분의 1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도 되고 아니면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반응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헬세 법칙은 그거는 더 한번 해보시는 거 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이게 지금 프로페이죠. 산소랑 반응해서 이렇게 가는 반응이 요거예요. 요거 되겠죠? 그럼 얘는 뭐야? 결합 헬에너지를 구한 거야. 그지? 이거 뭐야 이걸? 분해열이라 그래. 지금 얘는 변화가 있어 없어? 얘는 변화가 없지. 얘는 뭐냐면 그러면 화합물을 성분 호도수로 쪼개는 에너지야. 그럼 뭐야 이거는? 분해열이라 그래.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화합물 1몰을 끊을 때 에너지를 분해열. 되겠죠?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1몰 만들어질 때를 생성열. 아시겠죠? 표준 상태라면 표준 생성열. 이렇게 오는 거는 되겠죠? 끊어내는 건 뭐야? 표준 분해열이 되면 되겠지. 그지? 어쨌든 얘는 공통이니까 지금 얘만 지금 변화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보니까 지금 다른 건 변화가 없는데 어차피 여기 호도소 물질 여기 왔어요. 그죠? 이 중에 O2를 3개만 쓴 거야. 이렇게 3O2. 이렇게 결합해서 어떻게 됐어? 얘가 3CO2 만들었네. 여긴 똑같고 엘리먼트니까.
그죠? 엘리먼트의 필요생 엔탈피는 없잖아.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CO2의 필요 생성열인데 3배가 되는 거지. 그지? CO2의 필요 생성열이 3배가 되는 거야, 이건. 발열 반응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이렇게 되면 3CO2가 이렇게 반응해서 올 때 지금 얘는 그대로 왔고 변화가 없는 거고 얘랑 반응해서 뭐가 됐어? 물 됐네. 그러면 H2O의 필요 생성열 왜? 호동성 물질부터 만들었으니까 H2O의 필요 생성열인데 몇 배? 4배 된다 그런 얘기야, 이건.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그림을 주고 어디 하나 비워놓고 하나 다 주면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왜? 여기 에너지 합은 얘랑 똑같거든. 다만 방향적으로는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이것만 찾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량을 구하는 얘기들을 다 했어요. 아시겠죠? 예, 정리를 잘 하시도록 하고요. 조금 길었지만 뭐 한 번에 끊어서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력학 제일 법칙에 대한 얘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죠.